요거 문제 한번 가볼까? 20번. 규칙적인 걸 딱 보게 되면 F 속의 XYZ는 각각의 3승에 대해서 마이너스 3XYZ로 쓰기로 했어. 근데 그 친구가 이거 혹시 인수분해 공식으로 나오는 거 알고 있어요? 네, 그렇게 되겠죠. 헌데에서 요 ABC에 대한 값은 해주게 되면 1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우선 요 베이스를 먼저 해결을 한번 해보죠. 첫 번째 거는 A에 대한 3승, B의 3승, C의 3승 마이너스 3ABC는 1이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인 거지. 그랬을 때 이 친구는 바꿔주게 되면 요 녀석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그쵸? 그 다음에는 A에 대한 제곱, B에 대한 제곱, C에 대한 제곱, AB, AC, BC라고도 나올 수 있겠고 뭔가가 얘를 그냥 다 이 세 개의 덩어리를 다 이렇게 넣게 되면 이거 솔직히 블랙홀로 빠질 것 같은데 혹시 이 친구가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 2분의 1에 괄호치고 A 빼기 B에 대한 제곱 A-C에 대한 제곱 B-C에 대한 제곱이라고 잡아놓고 얘의 값을 1이라고 한번 잡아보자는 얘기야. 그러면 지금 이 녀석의 값을 구하라 되어 있으니까 이 베이스에다가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두 번째 본질적으로 넣어버리게 되면 2B, 2C-A, 2C, 2A,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2A, 2B, 마이너스 2가 첫 번째 묶여진 거죠. 곱하기 2분의 1에 중괄호 치고 이 친구에서 이 친구 빼버리자. 이걸 가로치고 옆에다 쓸게 이렇게 2B, 2C, A에서 마이너스 2C, 마이너스 2A 플러스 B를 해주시고 제곱. 두 번째 거. 그 다음에 2B, 2C,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B 플러스 C를 제곱. 또 하나는 2C, 2A-B에서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B 플러스 C에 대한 제곱이라고 적어보자. 좌측에 있는 저 친구는 보시게 되면 B가 4개 상관없으니까 3개에 A 더하기 B 더하기 C로 끝나게 될 거예요. 네, 뭐 보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여기 있는 거 한번 정리해보자. 지워질 게 없을까? 지워진다. 이렇게. 그럼 얘는 3B-3A잖아요. 그러면 3이라는 거 바깥으로 빼주면 9로 나오겠죠. 9. 그러면 얘는 특이한 게 우선은 3이라는 거, 9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전에 있는 것들은 2분의 1에 A-B에 대한 제곱, A-C에 대한 제곱, B-C에 대한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서 지금 주어져 있는 노란색들에 대한 값의 곱은 항상 1이었으므로 얘는 27이라는 거에다가 나머지 노란색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괜찮아요? 답이 27이 나오겠네. 납득하시죠? 자, 복수수로 가죠. 이것도 생판 처음은 아니지? 복수수 부분도? 바로 할게. 수에서 한번 보니까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 음수가 나오는 어떤 경우를 발견하게 된 거야.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실수 범위 내에서 x제곱은 항상 1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오겠지. 근데 의외로 모든 실수에 대해서 제곱을 했더니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것들은 존재하지가 않아. 이거는 허근이었다는 거지. 이때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내리기로 합니다. x를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온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러한 x의 값들을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거를 우린 새로운 문자인 루트의 마이너스 1, 즉 플러스 마이너스 i라고 정의를 내리죠.
이 숫자의 이름을 우린 뭐라고 합니까? 허수라고 표현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등장하는 것. 제곱을 해서 음의 값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실수 범위 내에선 존재하지 않아요. 그 수를 존재하지 않는 수, 허수라고 합니다. 분필이 다 썼네? 이따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첫 번째 이제 허수에 대한 탄생 배경은 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1이라는 걸로부터 출발을 해서 이러한 값들이 나오게 됐는데 루트 속에 있는 값들이 양수라고 한다면은 밑에 있는 것들을 한번 읽어볼게. 루트 a의 i의 제곱이라 한다면 루트 값들은 그냥 a로 나오지만 i는 원래 루트 마이너스 1이었어. 그러니까 i에 대한 제곱은 마이너스 1, 즉 마이너스 a가 나올 수 있었던 거야. 그러면 이걸 토대로 우리가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 첫 번째 이론이다. 첫 번째 허수는 x의 제곱을 마이너스 1로부터 우리는 x에 대한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i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다면 두 번째 그 i라고 한다는 것은 루트에 대한 마이너스 1과 같아서 i를 제곱한다는 것은 루트에 대한 마이너스 1을 제곱을 하는 거였다는 얘기야. 이렇게 명명할 수 있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두 번째 등장할 수 있는 사실들이었고, 뒤에 거를 보게 되면 복소수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자, 뒷장에서 복소수 정의 부분 한번 보자. 혹여 수학 하부분을 이제 배웠을런지 모르겠는데 집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집합. 어떤 명확한 집단들이 이제 모임인데 그 집합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그림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집단들은 소위 말해서 실수라는 집단과 그다음에 허수라는 집단으로 나눠지게 돼. 둘은 물과 기름과 같은 층이야. 섞일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 실수 안에서는 무슨 수가 있고요? 이 안에는 유리수라는 집단이 있고 그 바깥에는 무리수 집단이 있겠죠? 유리수 속에서는 또 누가 있고요? 정수라는 집단이 있고 그 안에는 자연수라는 것들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얘기야. 이 각각의 집단들은 서로 간에 포함관계가 일방적인 포함관계죠. 크다 작다에 대한 개념이었다는 얘기지. 근데 속칭 이 실수 부분과 이 허수 부분을 통합을 해서 우리는 복소수라는 걸로써 새로운 더 상위 개념으로서 표현할 수 있었던 거야. 오케이? 그러면 실수와 허수 부분이 통합으로써 우리는 복소수라고 표현을 하게 되겠고요. 기호로서는 Z라고 표현하기로 합니다. 요 Z는 A 더하기 BI로서 명명할 수 있는데 이때 오른쪽에 책에서도 주어져 있지만 A 쪽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우리는 실수 부분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B 쪽에 해당되는 요 부분을 우린 뭐라고 하냐면 허수 부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서 두 개가 나뉘어져 있어. I까지 포함하는 게 아니라 B만을 얘기하는 거다. A와 B의 생김새는 실수처럼 생겼지만 위치상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각각의 이 복소수에 대해서 A와 B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역할들이 있어. 그것들을 내가 한번 기록해 볼게. 자, Z라고 불리는 녀석이 A 더하기 BI라고 나와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세 갈래로 해서 표현하도록 할게. A라는 것이 0이고 B가 0이 아닌 경우를 우리는 BI, 즉 순수한 허수, 순허수라고 명명을 지어요. 두 번째, B라는 값이 0이라고 한다면 그냥 이 친구는 뭐가 되는 거죠? 실수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A도 0도 아니고 B도 0도 아닐 경우에는 그냥 이거는 그냥 허수야. 허수, 그냥 허수이자 그냥 복소수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을 우리가 이제 제곱을 통해서 한번 다르게도 표현해 볼게. 자, 이러한 조건들이 있을 때 양변을 제곱을 해서 Z를 제곱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발생할까요? 너 첫 번째 거 봐봐. A라는 친구는 0이라고 했을 때 B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 친구를 제곱해 주게 되면 마이너스 B에 대한 제곱이 나와.
어떠한 복소수가 있는데 그 친구를 제곱을 했더니 음의 실수가 나온다? 음의 실수가 나온다. 아, 그러면 이거는 똑같은 말로서 뭐가 된다는 얘기야? 이것이 순어수라는 것을 얘기한다는 얘기지. 순어수라고 한다는 것은 B는 존재하고 A는 존재하지 않아서 그 어떠한 복소수를 제곱을 했더니 음의 실수가 나왔어. 음의 실수. 음의 실수. 그럼 B값이 살아있는 것이구나. 두 번째, 실수들 중에서 만약에 A가 0이 아닌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자. A가 0이 아닐 경우에는 이 친구를 제곱해준 Z에 대한 제곱은 A가 제곱으로만 남아서 항상 양수가 된다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겠죠. 양의 실수가 나올 수 있겠지? 그러면 그 말인즉슨 뭐가 되는 거야? A는 살아있고 B는 0이었을 때 나온다는 얘기야. 맞아요. 잠깐만 필기하고 있어봐. 예. 배고파? 아니 그게 아니라요. 저희 지금 가야 되거든요. 어딜 가? 국어 상담. 얘랑 저랑 국어 상담 잡아놨는데 그게 시간 컨트롤이 잘못돼가지고. 국어는 중요하고 수학은 안 중요하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수학이 제일 중요하죠. 맞아요. 어디 쪽으로? 네? 어디로 가? 여기 동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멀리 간다고? 멀리 아니에요. 그렇게 멀진 않아. 그럼 6시까지도 안 온다는 얘기야? 근데 6시에 시작해요? 우리 6시 수업이잖아. 근데 상담하고 어디 수업 들을 것 같은데. 5시 15분이야. 네. 저희 5시에 전화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6시까지 올 수 있어 없어? 못 와요. 엄마 가지마. 가지마. 야, 니네들이 갑이지 그 사람들이 갑은 아니잖아. 시간대를 먼저 미리 그 사람들이 몇 시까지 오라고 통보가 아니라 갑작스럽게 한 거잖아. 저희랑 잡았는데 서로 의사소통이 잘못돼가지고. 그러면 우리 6시에 수업이 있는데 왜 다른 과목들을 다 우선시하는 그 이상한 생각들은 뭐지? 아니 야, 딴 날에 간다 그래. 내일 갈게요. 내일 날에 되는 시간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 나 지금 이거 지금 영상 찍고 있는데. 야, 그렇게 내일이라든 모레라든 간에 해. 야, 걔네들이 왜 끌려다니려고 그러냐? 그거 뭐해서? 거기가 뭐 니네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자, 세 번째 거 가볼게. 이 친구들 중에서 독특한 것들 중에 있어. 만약에 이것들 중에서 절대값에 대한 A랑 절대값에 대한 B가 같을 경우가 있어. 크기가 똑같으면 이 친구를 제곱을 해주면 어떤 현상이 나올까? 얘를 2AB의 I. 즉, 제곱을 시켰는데 얘가 허수가 나오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어떠한 임의의 복소수에 대한 제곱에 대한 값들이 음의 실수, 양의 실수, 그 다음에 순어수가 나올 때 각각들에 대한 어떠한 그 항등식에 대한 역할들을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A가 0이고 B가 0이 아닌 경우, A가 0이 아니고 B가 0인 경우, 그 다음에 크기가 똑같은 경우, 그 각각에 대한 상황들이 이렇게 존재할 것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것도 그에 따라서 항등식에 대한 조건들이 나와. 뭐가 있죠? A 더하기 BI와 C 더하기 DI가 만약에 같을 경우에는 실수, A, B, C, D가 실수라는 전제 조건이야. 그럴 때는 A는 C랑 B는 D랑 같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 거꾸로 A, B, C, D가 실수일 때도 저 등식이 성립한다는 것은 실수 부분은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같을 수밖에 없다. 뭐 그런 것이고, 이 친구랑 같이 많이 쓰이는 유명한 녀석들 몇 가지만 좀 써주도록 할게. 기본 베이스로 이런 것들이 있어. 자, 참고로 이렇게 하자. A 더하기 BI가 0일 때 이거 보여? 이거? 그림 보여? 형광펜으로 해줄게 이거. 얘는 A가 0이고 B가 0이라. 그거랑 똑같은 거 뭐 있어? 얘는 A 더하기 B의 루트에 M이라는 것이 0인 거. 단 조건들이 약간씩은 차이가 있지. 얘는 A랑 B가 실수, A랑 B가 유리수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이것 또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A에 대한 제곱과 요것도 유명한 녀석이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는 또 뭐도 있어? 절대값도 유명한 녀석이죠. 요것도 유명한 녀석이고.
당연히 이렇게 단순하게 있는 게 아니라 절대값들에 대한 합이 0이다? 그러면 끼리끼리가 다 0이다. 여기가 식으로 주어지는 경우도 생길 테니까. 뭐 바뀐 내용들이 유명한 녀석들이 되겠고요. 야, 항등식 부분. 네 번째 게 좀 헷갈릴 거야. 켤레 복소수. 켤레 복소수. 요거나 좀 설명할게. 이거에 대한 기본 베이스로 요거 하나만 보자. x라는 값이 2차 공식을 근의 공식을 쓰게 되면 2a분의 마이너스 b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때 베타라는 값을 큰 근이라고 해서 2a에 대해서 마이너스 b의 플러스 루트, 그다음에 알파라고 해서 2a분의 얘는 마이너스 b의 마이너스 루트라고 이렇게 쓰이기도 하죠. 이때 어디에 부호가 바뀌었죠? 루트 앞에 부호를 바꿔서 두 근이 발생한 거야. 그러면은 근의 공식이라고 한다는 것은 서로 다른 두 근에 대한 표현 방법인데 어디에 부호가 바뀌냐면 루트 앞에 부호가 바뀌는 걸 켤레 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켤레 근? 그럼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그렇다면 켤레 근과 켤레 수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 것이냐라는 얘기야. 공통점은 만약에 공통점 1 더하기 루트 2분의 1이 있다고 쳐요. 만약에 얘를 유리화를 시켜주고 싶어. 그러면 켤레 근이든 켤레 수든 간에 부호가 둘 중에 하나만 바뀌는 것들만 곱해주더라도 이 친구는 유리화가 일어날 거야. 즉 예를 들자면 여기다가 루트 2의 마이너스 1, 루트 2의 마이너스 1을 곱하던지 또는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2 이게 똑같은 말이지. 1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핑크색을 곱하던 노란색을 곱하던 간에 이건 유리화가 일어나. 즉 둘 사이의 공통점은 켤레근과 켤레수는 둘 다 이 숫자의 두 개의 항 중에서 하나의 부호가 바뀌어진 것을 켤레수라고 합니다. 근데 차이점은 만약에 A랑 B가 실수 범위 내에서 있다고 한다면 1 더하기 루트 2의 켤레근은 1 마이너스 루트 2만 해당됐던 거야. 켤레수는 1 마이너스 루트 2도 가능하지만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도 가능했던 거지. 둘에 대한 명칭에 대한 차이는 이런 게 있어. 뭐 좀 넘어가도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본질적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실수 범위 내에서는 베타랑 알파라고 한다면 허수 범위 내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Z라고 이 친구를 Z라고 했을 때 이 친구는 Z바라고 표현합니다. 실수 범위가 아니라 허수 범위일 때는 얘는 이렇게 둘을 두 근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친구들끼리 우리가 연산 법칙이라는 것이 있죠. 연산 법칙. 자, 켤레 복소수에는 연산이 하는 법칙이 있어. 뭐가 있죠? Z1과 Z2를 지붕을 씌우는 거는 각각을 지붕을 씌운 다음에 법칙을 하는 거랑 똑같다. 그러니까 미리 더한 다음에 루트 앞에 있는 부호를 바꿔주나 루트 앞에 부호를 바꿔준 다음에 더하기를 하나 똑같다. 더하기가 된다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빼기도 괜찮다. 오케이? 자, 세 번째 Z1에 대해서의 Z2라는 것도 지붕을 따로따로 한 것들은 Z1과 Z2의 전체 지붕과도 동일하다. 무슨 말인 거 했더니 두 근들에 대한 켤레근들에 대한 곱을 한 다음에 켤레근을 하더라도 그것도 똑같더라는 얘기야. 즉 곱하기가 된다는 것은 나누기도 똑같다. 이것들 분배도 된다. 분배. 이거에 대한 분배는 나누기 또한도 뭐 이 말이죠. 이건 넘어가도록 할게. 켤레의 반대는 뭐죠? 켤레는 다시금 돌아오는 거죠. Z의 지붕에다가 지붕을 해주게 되면 나 자신으로 돌아간다. 뭐 이런 법칙들 있죠. 그래서 맞아요. 이게 반대의 반대니까 나 자신으로 돌아올 수 있겠다. 뭐 그런 얘기고 실수는 연산 법칙 더하기는 더하기끼리 하되
곱하기랑 나누기는 그냥 분배 법칙으로 하면 되겠고. 자, 마지막. 몇 개 안 남았네. 자, 허수의 주기성. 허수 i에 대한 주기성. 선생님은 이거 이렇게 설명할게. i라는 친구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i를 곱하면 제곱이고 이 친구는 마이너스 1이 돼요. 이 친구를 다시금 또 i를 곱하게 되면 3승이고 마이너스 i가 일어나게 되고요. 요거를 또 i를 곱하게 되면 i의 4승은 1이 되겠죠. 이 친구를 2번 곱했으니까. 그 말인즉슨 1이라는 것이 나왔다는 것은 i를 곱하면 i의 5승이 될 텐데 요것은 얘를 통해서 4주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 4주기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것들 중에 뭐가 있냐? 첫 번째, i에 대해서 1022 같은 친구들은 얘는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냐면 2거든요. 2와 같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로 줄일 수 있겠고. 두 번째는 4주기이기 때문에 1 더하기 i에 대한 제곱, i에 대한 뭐 1024라고 한번 해볼까? 그럼 이거 전체 개수가 몇 개야? 전체 개수가 4의 배수가 되니까 4의 배수니까 되니까 뭐? 답이 0. 답이요? No. 여기서 허점이 있었어. 1이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의 배수계죠. 여기 하나가 남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얘는 1과 같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 녀석 자체로서의 거듭제곱이 있고 4개씩을 더했을 때도 그거는 4주기로서 나눌 수 있다는 거. 여기에서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거 그거 하나죠. 네, 나머지 것들은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어.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제 문제들만 한번 쑥 한번 해봐. 연습 문제 것도 할 수 있으면. 필기 한번 해볼 겸? 딱히 없으면은 간단하게 요약 정리만 해놓고